생리통이 너무 힘들어서 약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배가 엄청 아팠었는데 이게 복부를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인데 생명을 품고 길러내는 공간이자 여성의 제2의 심장인 자궁. 여성의 삶 전반에 관여하는 기관이기에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궁이 건강해야 여성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돌봄이 필요합니다. 생리를 함으로써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여성성을 상징한다는 의미가 있죠. 또 두 번째로는 이세를 탄생시킴으로써 가족을 구성한다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죠. 가족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여성의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을 돌보지 못하면 흔한 자궁 질환인 자궁내막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중 까다로운 신부 자궁내막증은 수많은 여성을 오랜 시간 울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삶의 자유를 되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의료 전문성과 깊은 임상 경험으로 여성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산부인과 전문의 배종훈 교수. 신부 자궁내막증은 자궁내막 조직이 골반 장기 깊숙이 침투한 심한 형태의 자궁내막증입니다. 이분은 참아온 통증을 아이를 준비하며 자궁 문제로 알게 됐죠. 한 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2년 전부터 이제 좀 생리통이 엄청 심해졌고 배변통도 생겼고 앉아 있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원래 무던한 편이라서 이게 병원 갈 정도로 아픈 건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보다 더 아파야 병원 갈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임신을 준비하려고 난임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 온 거라서 좀 아기 가지기도 하고 또 생리통도 안 겪고 싶어서 수술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생리통 관련해서 여쭤봤더니 신부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들이 다 가지고 계셨어요. 배변통, 항문통, 또 부부관계 시에 심한 성교통 이런 것들은 신부 자궁내막증을 시사하는 소견들이거든요. 초음파를 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직장을 침범한 신부 자궁내막증이 발견이 돼서 오늘 난소 자궁뿐만 아니라 직장 쪽까지 같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직장과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있었습니다. 심한 통증의 원인은 직장이었죠. 여성의 여러 골반 장기를 깊숙하게 파고들어서 거기서 병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 장기의 침범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침범하면은 대변 볼 때 통증을 느끼는 배변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을 침범하게 되면은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는 배뇨통 내지는 잔뇨감 또는 빈뇨 같은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를 침범하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라든지 다리 저림 그런 증상들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교수님을 만났는데요. 신부 자궁내막증은 이분처럼 임신을 원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수술합니다. 난소에 있는 자궁내막증은 당연히 제거를 하는 거고요. 이것만 제거해서는 임신율이 향상이 안 돼요. 자궁 뒤쪽에 있는 이 직장 병변도 오늘 같이 제거하기 위해서 직장 일부를 절제하는 직장 절제술을 같이 시행할 거예요. 그리고 자궁 뒤쪽도 이렇게 벽이 두꺼워져 있는데 이거는 자궁 내막증 때문에 생긴 자궁 선근증이거든요. 이쪽도 정상 모양으로 자궁 뒷부분을 깎아내는 수술을 오늘 같이 할 거예요. 자궁 내막의 수정란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서 임신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또 자궁 내막증 자체에서 또 염증성 물질 그리고 또 호르몬 교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또한 자궁내막증이 있게 되면은 그런 염증 반응 때문에 자궁이 자꾸 수축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상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유산이 많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임신율이 엄청 향상돼요. 예, 동결된 배아를 이식했을 때 잘 착상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 임신 유지도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고통에서 이제 해방이 될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힘들었잖아요. 남편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좋아질 거고. 오늘 수술이 좀 장시간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좋아질 거 예상하면서 기대하시면서 희망을 갖고 수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고통을 끝내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 수술을 결심한 아내. 남편은 그 결심의 크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일단 제발 안 됐으면 좋겠고 이제 생리통 안 겪었으면 좋겠고 임신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큰 수술 앞두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 또 너무 수술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연애할 때는 엄청 활동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이런 게 다 이런 아픈 것 때문인 것 같아서 다 낫고 나면은 좀 활동적인 여행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습니다. 수술 받고 여행 가자.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화이팅. 화이팅. 로봇 복강경 수술은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시야를 넓혀 병변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 팔의 미세 조절 기능이 더해져 정밀한 수술을 돕는데요. 접근이 힘든 각도에도 정확히 도달해 타 장기를 보호하며 고난도의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신부 자궁내막증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복강경에 비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성의 골반장기 이 기능 보존에 좀 더 부합되는 장점을 가진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로봇 수술 환경 속에서 교수님이 오랜 시간 꼼꼼히 집도해 주는데요.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수술 후 관리는 누구나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강 내 유착도 심했고 병변의 범위도 넓었기 때문에 수술이 약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시간 동안 수술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절제 범위를 충분히 절제를 했고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통증의 완화보다 임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의 가장 좋은 상태로 자궁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오는데 있어서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부인과 수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나요? 의료진들은 오늘도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한자리에 모인 세미나가 열린다기에 저희도 와봤는데요. 저희 병원은 최신 여러 가지 수술 기법들을 도입하고 그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저희도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심포지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신부 자궁내막증의 진단과 수술적 치료 원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궁 안에 있는 생리하는 곳, 이 자궁 내막이라는 이 부분이 자궁 바깥으로 가 있어 거기서 자라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침범할 수도 있고 요관도 침범할 수 있고 방광을 침범할 수도 있고 신경을 침범할 수도 있는데 아주 초고도로 숙련된 의사가 아니면은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수술 기법이 되는데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그런 내용이 잘 이야기가 되고 공유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120여 명이 함께 모여 최신 술기와 임상 경험을 나눴습니다. 여성의학이 또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었죠. 신부 자궁내막증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산부인과 의사 혼자서 잘한다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외과 선생님, 또 때에 따라서는 비뇨기과 선생님의 협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술입니다. 신부 자궁내막증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에는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필요한 외과나 비뇨기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진 하에 완전한 수술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다양한 통증을 보이는 신부 자궁내막증. 그래서 오진도 많습니다. 이분은 배가 쑤시고 다리가 저린 데다 변비까지 심했지만 다른 병으로 알고 여러 병원만 오갔다는데요. 배가 엄청 아팠었는데 이게 한 10년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부를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인데 예전에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검사하자는 거는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인을 발견을 못했고 마지막에는 제가 기억에 MRI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상은 없다라는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처음에 초음파에서는 얼핏 보면은 자궁하고 난소는 다 정상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다른 산부인과를 가도 산부인과 쪽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말씀을 드리신 거죠. 그 산부인과 쪽으로는 아예 가능성을 배제하시고 그렇게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진찰해 보니까는 분명히 자궁 주변에 병변이 관찰이 됐고 MRI에서도 병변이 관찰이 돼가지고 복강경 수술로 그쪽 병변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일상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단순히 뭐 걷기만 못한 거고 뭐 배만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복합적이었어가지고 제가 걷지를 잘 못하니까 정말 횡단보도에서 그 의자 있는 거기에서 주로 많이 앉아서 쉬었고 화장실 이제 가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사실 요 세 개가 합해지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좌골 신경까지 진행된 탓에 걷기가 힘들고 다리가 심하게 저렸던 겁니다. 이곳에서 다리 통증의 원인이 신부 자궁내막증임을 확인하며 치료를 결정했는데요. 엉덩이하고 다리 쪽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들이 요 자궁 천골인대 밑으로 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천골 신경 있는 쪽을 다 박리를 해가지고 누르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보통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통증이 좋아지는 게 통상적인 신부자궁내막증 수술 후 치료 경과인데 이분은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편입니다. 지금 수술 후 2달 정도 됐는데 이미 통증에서 거의 다 해방이 되신 것 같고 삶의 질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좋아져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그 자궁 선근증 부분도 일단 로봇으로 해서 최대한 절제를 했으니까 통증은 아마 재발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제가 잘 됐기 때문에 일단은 호르몬 치료는 증상이 혹시나 재발되면 그때 가서 드시는 걸로 하고 지금은 쓰지 않는 걸로. 변비나 소화불량 같은 그런 소화기 계통의 문제는 자율신경을 또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골반에 있는. 그래서 자율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 변비, 설사, 그리고 무기력감, 피곤함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약물이 잘 듣지 않을 만큼 섬유화가 심해 수술로 치료했습니다. 아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망부석처럼 굳어있던 시간은 지나고 먹고 걷는 일상에서 다시 행복 버튼이 켜졌는데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네요. 몸도 너무 좋아지고 날씨도 좋고 요즘 너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잘 유지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꽤 오랜 시간 아팠었는데 이렇게 안 아프다는 게 이런 게 좋은 건지 최근에 너무 잘 느끼고 있어서 이 상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10%가 자궁내막증 환자. 그중 일부는 신부 자궁내막증으로 보고됩니다. 자궁내막증 수술도 한 차례 받았던 이분. 재발을 확인하고도 치료를 미뤄오다가 결국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네,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통증은 있어가지고 이제 약은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20년도 정도쯤 돼서는 이제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 돼가지고 그 이후로 몇 년을 좀 더 버티다가 한 작년에 이제 병원에 와서 재수술을 하게 됐어요. 직장에 생긴 자궁내막증 병변이 반복되는 급성 복통을 불러온 건데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거의 한 10수년 동안 극심한 생리통이 있으셨고요. 또 생리통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리를 안 할 때에도 급성 복통이 자주 와가지고 응급실을 자주 드나들던 분이세요. 예. 특히 그 대변을 볼 때 배변통도 무척 심했고요. 또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도 아주 심했던 분이시죠. 일단은 통증이고요. 그리고 생리 양이 너무 많아서 생리 기간에는 계속 이제 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자궁내막증이라는 병 자체가 그렇게 이제 심각한 그런 뭐 큰 병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통증이 시작됐을 때 다시 재발이 됐구나. 너무 큰 수술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왜 빨리 좀 못 왔을까 좀 후회되고 좀 많이 그랬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자궁내막증은 5년 재발률이 높지만 완전 절제를 하면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해서 대변을 저장했다가 내보내는 가장 마지막 장기죠. 예. 그쪽에 신부 자궁내막증 병변이 커다랗게 침투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서 장을 약 7cm 정도 절제를 했고요. 또 자궁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서 자궁 절제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초음파에서도 남아있는 왼쪽 난소가 아주 건강하게 있어가지고 아직 갱년기 증상은 오려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거예요. 급성 복통이라든지 배변통 이런 것들도 다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그동안 그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는데 지금은 식욕도 좋아지셔가지고 식사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상생활에 아주 활기차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지금은 운동도 잘 하고 여기저기 잘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변이 장기로 번지면 절제와 재연결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자궁과 난소 제거도 선택됩니다. 수술 후 요즘은 어떠세요? 수술 전에는 이제 좀 몸이 많이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좀 그래서 저 운동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1시간씩 그래도 걸으면서 건강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검진 꾸준하게 잘 받으면서 이제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 자궁내막증은 조직이 깊게 침투할수록 수술이 더 어려워져 치료 시기와 전문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요. 생리통이 심하고 이유 없는 통증이 계속된다면 자궁 건강을 점검해 보세요. 진부하게 들려도 역시 건강입니다. 극심한 생리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면은 본인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체념을 해버리죠. 그리고 치료를 포기해버립니다. 극심한 생리통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통증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서 통증이 없는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